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허한구 아나운서를 대신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라디오 오늘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 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현재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10여 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소화하며 공조와 협력을 모색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경쟁이 심화하는 시기에 우리 대통령의 나토 참석 의미가 큰데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도록 외교력을 잘 발휘해야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6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죠.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이희범 조직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해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기름값이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량 위기가 또 계속될 거란 부정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식량 위기 상황에서 곤충이 대체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곤충을 육성하는 데 있어 북부권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소식 오늘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전국 북부권에서 식용 곤충을 육성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 단연 예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2년간 열지 못했던 곤충 엑스포도 오는 8월이면 열릴 예정이기도 하고, 또 예천은 육성과 함께 식용 곤충을 전략 산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예천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곤충 분야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곤충과 양잠 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인데요.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대체식이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 또 북부권인 예천이 메카인 만큼의 이익과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먼저 농식품부 주관 곤충 분야 최대 규모의 공모 사업에 예천이 선정됐다.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인데요. 앞으로 곤충, 양잠 산업 거점으로 집중이 육성된다. 이 소식 궁금합니다.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예천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곤충 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천군 15면 매창리 일원에 곤충과 양잠 산업의 거점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 곤충 농장, 표준 먹이원 보급센터, 또 곤충을 소재로 하는 식품의약품의 소재 가공센터, 전문 교육 및 창업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먼저 임대형 스마트 곤충 농장을 살펴보면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스마트팜처럼 IoT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곤충을 생육할 수 있는 농장을 뜻하게 됩니다. 이를 임대형으로 조성을 하는 것은 곤충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지역의 다른 농가들의 참여들도 이끌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귀농도 하고 농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임대형으로 조성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소식인데요. 네. 이번 사업 국비 100억 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사업의 초점이 곤충 산업의 구조 혁신에 있다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2024년까지 총 2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도로나 철도 같은 SOC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하는 이유는 곤충 산업 전반의 대혁신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혁신은 곤충 생육 그리고 유통 등 각 분야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데요. 우선 곤충 생육 환경의 혁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곤충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표준 먹이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직은 관련 산업 전체가 걸음마 단계라서 곤충 생육을 위한 표준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먹이원이나 곤충의 생장 주기에 따른 먹이 보급, 생육 환경 등이 농가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들어설 표준 먹이원 보급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아, 표준화된 먹이나 곤충 생육을 위한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군요. 아, 그렇다면 이것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먹이원 보급센터를 조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한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 현재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생산, 가공, 유통 모두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곤충을 키우고 또 키운 곤충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상품화하고 또 직접 유통이나 판매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곤충 산업 구조를 혁신한다는 의미는 이 구조에서 농가는 오직 생산만을 담당을 하고 가공이나 유통 등은 전문 기업이나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가공이나 유통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또 전문기업, 그러니까 판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소득에 대한 우려 없이 곤충 생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구상은 비단 곤충 산업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지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혁신 구상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농업 대혁신 구상 방안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판로가 걱정이다. 그래서 나는 도전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곤충의 가공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곤충 농가에서 키운 곤충을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거나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곤충이 대체식품으로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곤충이 흰 점박이, 꽃무지, 꽃뱅이 등이라고 불리는 이제 군뱅이입니다. 곤충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이제 벌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거부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뱅이라는 이름 대신에 흰 점박이, 꽃무지, 꽃뱅이 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풍뎅이 유충인데요. 예로부터 이제 간에 좋았을 정도로 효능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밀웜, 갈색 거저리 유충인데, 이제 같은 이유로 이거는 이제 고소해라고 부릅니다.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식용 곤충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꽃뱅이와 이제
고소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주로 이것들을 이제 가공을 할 때 초코나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향이 나는 프로틴바 등으로 유통을 해서 뭐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엑기스라던가 진액 등으로도 이제 뭐 시중에서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엑기스, 진액, 그리고 프로틴바. 저도 네.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우선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꽃뱅이 고소해. 이렇게 친근감 있는 이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간편식 위주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간편식으로 하면서 이제 건강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뭐 곤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곤충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을 해서 또 소재화를 하고 다른 식품이라든가 또 의약품의 원재료도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곤충 산업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먹이나 생육 매뉴얼의 보급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이 성장을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아, 네. 의약품 원재료로도 쓰이려면 성분에 대한 연구나 소재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연구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곤충 관련 상품들을 보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틴바, 뭐 이게 조금 드문 경우고요. 네. 대부분은 분말 가루나 엑기스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이나 가공 유통까지를 전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뭐 분말 그러니까 환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진액을 내서 엑기스로 판매한다거나 이런 게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처리 그러니까 이제 생산한 곤충을 고온 건조하는 설비도 농가 입장에서는 비싼 비용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온 상황이라서 제대로 된 소재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서 소재화를 이뤄내야 더욱 곤충 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200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게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네네. 넘어야 할 과제가 참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곤충도 어떻게 보면 이제 먹거리로 식용곤충은 이제 먹거리인 만큼 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햇습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육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들이 중요한데 먹이뿐만 아니라 곤충들이 생육하는 통 이게 농가에서는 사육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육통도 뭐 지금까지는 농가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어서 표준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 이 국비를 포함한 200억 원이나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천에 거점 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되면 표준 매뉴얼도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시급한 거는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다 표준화가 됐는데 막상 소비자가 먹지 않는다면 이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네요. 이게 정말 큰 벽이죠. 쉽지 않죠.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적에 집에 추수하고 이러면 메뚜기를 잡고 놀았던 기억도 있고 네. 또 언젠가 한 번은 메뚜기를 튀겨서 먹어본 것도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는 좀 상당히 고소했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니까 메뚜기가 곤충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좀 불편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이런 설문조사도 결과가 있는데 2020년에 한 대학교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곤충 식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외형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소재화라든가 또 기술 개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곤충 식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또 찾고 또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병행을 한다면 예천이 진정한 곤충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거부감, 요게 가장 큰 벽인데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 곤충 산업이 예천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는 9월 30일 개최 예정이죠.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막을 석 달여 앞두고 현재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이희범 조직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희범입니다. 네, 요즘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아요. 예, 한창 바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 영주 세계 인삼 풍기 엑스포가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 동안 영주시의 이제 풍기인삼 문화파복공원 일원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 옛부터 이제 인삼은 불로장수의 영약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삼이 1541년 이 주세봉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풍기의 토양과 기후가 삼재배지로서 아주 적합하다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풍기읍 금계리 일원에서 산삼종자를 처음 재배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번 인삼 엑스포는 이제 인삼의 생명력, 인류의 행복, 미래 산업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자 전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풍기인삼 축제하면 예전부터 그 서울에서도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유명했는데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는 더 많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인삼 엑스포는 원래 2017년 풍기인삼 축제 개막식에서 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했으니까 이제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고요. 네. 사실은 작년에 열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지연이 돼가지고 올해 9월부터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될 500년 풍기인삼 문화 팝업 공원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각종 공연과 행사로 사용될 주무대, 상설무대, 인삼 전시관 이런 것도 이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8월부터는 이제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상 공간을 실사한 메타버스 공간을 오픈해가지고 엑스포 사전 부업을 조성을 하고 또 이제 D-50일 행사, 30일 행사 등등 사전 홍보 행사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젊은 세대는 인삼을 안 좋아할 수 있는데요. 이 M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오픈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엑스포 전시관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엑스포 전시관은 이제 5개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제관이 있고 생활과학관이 있고 인삼교육관이 있고 인삼홍보관, 인삼미래관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뭐 주제관은 이제 뭐 얘기 그대로 인삼 재배 성공한 주세봉 선생의 성공 스토리와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또 의학적 효능, 생애주기 뭐 이런 걸 담은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생활과학관에는 인삼의 과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이제 인삼이 요즘 이제 바이오 산업,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인삼 교육관에는 기업의 홍보 부스로 활용을 하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교육관 기업체를 모집을 했더니 53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목표 대비 132%에 달하고 있고요. 인삼 미래관에서는 이제 앞으로 인삼이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 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인삼을 어떻게 재배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인삼 박물관도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엑스포 전시관은 더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풍기 인삼 축제를 글로벌 엑스포로 격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격상하게 된 배경과 의미가 있을까요? 예. 원래 엑스포는 이제 왜 마리에 런던에 이제 만국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1851년에 런던에서 처음 개최가 됐고요. 네. 1889년에는 이제 파리의 에펠탑으로 유명한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가 됐죠. 네. 그 뒤에 뭐 시카고 만국 박람회 등이 유명해졌습니다만 영주에서는 매년 인삼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인삼 축제는 엑스포 즉 만국 박람회로 격상을 해가지고 우리 인삼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인삼 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고자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전시회를 만국 박람회 개념으로 격상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이 인삼이 이렇게 해서 알려진다면 더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국내외 인삼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통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반 이상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화되면서 네. 모두가 위축됐지만 인삼 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 왔죠. 네. 이번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이 식품으로서 먹는 식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뭐 제과류, 음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삼의 저변을 넓히는데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2,500억 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000억 원 정도, 취업 유발 효과도 약 한 2,795명 등의 효과가 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산업적 측면에서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삼 제품의 수출과 소비 촉진,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영주가 인삼 특화 도시이자 시배지로서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 관광 산업, 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산업부 장관을 지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번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이 지금까지 먹는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던 것이 이제 의약품, 화장품, 뭐 제과류, 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생각이고요. 네. 또
24일간 엑스포 기간 중에는 저희가 에브리데이 페스티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할 때도 매일 문화가 있는 페스티벌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요번에 인삼 엑스포 기간 중에도 경북 도내 2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시군의 날을 개최를 해가지고 또 동창회를 한다든가 향후회를 한다든가 이런 홈커밍 행사를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행사만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메타버스도 병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 행사를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인삼 세안제 있죠. 폼클렌징 사용해 보니까 인삼이 먹는 게 아니라 화장품으로도 정말 괜찮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유치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방향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2년 반 이상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기화 되면서 이 관광객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죠. 특히 이제 경북도나 또 영주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해외 기관들 또 초청을 많이 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 이런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외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주한 외국, 공간에 있는 대사들, 또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 화요일이 딱 100일 앞두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D-100일을 기념해가지고 SNS 이벤트를 지난 29일부터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D-50일 행사가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경기하고 병행해가지고 지금 할 생각이고요. 또 다음 달 말까지 교촌 치킨하고 병행해가지고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입장권을 하면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1일 날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의원님들 모시고 성공 개최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은 여러 가지 사전 행사 홍보 활동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100일 이벤트가 여러분 이렇게 많습니다. 꼭 참여를 하셔서 상품 교환권도 받아가시고 또 우리 인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가시고 또 행사 기대를 더 여러분께서 높이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엑스포가 또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영주를 찾게 될 텐데요. 안전과 관람 편의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는 지금 한 24일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제이죠. 안전한 엑스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종합 상황실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시설 안에 동선 또 분야별 상황별 안전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또 원활한 엑스포 회장 운영을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센터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매일 200여 명의 자원봉사요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 또 대회에 대한 안내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엑스포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건강한 행사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제 건강 문제 아닙니까? 네. 우리가 1541년 우리 주세봉 선생도 우리 500년 전에 주세봉 선생이 백로 장수에 이 영양인 인삼을 산삼을 재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건강식품으로 재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인삼이라는 것이 가장 100세 시대 장수 시대의 영약으로서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지금 홍보대사가 여러 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수 인순이도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고요. 네. 그래서 매일 축제가 있는 엑스포가 됩니다. 오시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엑스포 기간 중에 꼭 영주에 오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페스티벌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특히 이제 영주에 계시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은 물론 친지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네. 건강과 또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엑스포에 꼭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가 많은 만큼 확실히 기대가 되고요.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성황리에 우리가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이희범 조직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네. 내년도 최저임금 지금 협상에 관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최저임금 이 기준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좀 다른 나라 사례하고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면이 좀 부족한지 그런 걸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딱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준비하신 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네, 원래 네. 이제 최저임금은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해지는데 그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노동계 위원하고 네. 경영계 위원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이제 들어가서 구성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사항은 정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는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네. 공평하게 최저임금이 이제 적용된다 이랬는데 네. 현재 그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 올해보다 18% 인상한 1,890원이고요. 경영계는 올해와 똑같은 9,160원으로 동결하는 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양측이 이 최초 제안서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물러서면서 기한 내에 타결점을 찾는 과정인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몹시 궁금하고요. 네. 제가 오늘 비교하려는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은 지금 우리랑 거의 뭐 비슷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협상 중에 정부가 좀 잠깐 그 합의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독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현재 독일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은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기사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결정이 네. 나든 양측 간에 만족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독일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과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되는지 살짝 설명해 주시죠. 독일은 이 네. 최저임금제 도입이 우리보다 훨씬 늦습니다. 우리는 1988년도에 이미 도입돼서 시작했는데 독일은 2015년에 이게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를 비교하면 이제 2015년 이후만 이제 비교 가능한데 애초에 출발점은 이제 독일이 좀 높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독일의 경우에 이제 11,000원 좀 넘는 선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5,58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두 나라 모두 조금씩 오릅니다. 해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한꺼번에 그해 이제 한 18% 정도 대폭 인상되면서 좀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는 약간의 희망을 줬고 경영계에는 굉장한 충격을 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올해 들어서 무려 22%를 인상하면서 우리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 그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오른 이유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출범한 독일 연방 정부가 그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새 정당이 그 연립정부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의 어떤 그 노동정책을 발표하는데 좀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상승에 합의를 함으로써 무려 지금 13,000원에서 16,000원으로 껑충 뛰는 그런 성과를 이번에 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우리와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의 지금 노동계나 그 경영계나 지금 한쪽은 동결하고 한쪽은 인상하자는데 둘 다 원인은 물가 상승이에요. 그렇죠. 노동자 쪽에서는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임금을 상승해야 되는데 경영계 쪽에서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동결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껑충 뛰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우리의 현 정부가 이 상황에서 저소득층, 이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아마도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현 정부의 기본 기조가 경영적인 그런 친재벌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동계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독일 정부의 시각은 우리와 좀 다르다고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그 최저임금을 이렇게 대폭 인상하면서 현재 그 연방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동부 장관은 3인당에서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연방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제시하면서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래서 아마도 22%라는 이러한 인상폭은 아마 지금까지 독일에서 없었던 그러한 아주 커다란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 최저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빈곤을 간신히 면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준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분이 혹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공감을 하면서 낮은 자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재밌는 거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관점인데요. 네.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 이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소득 주도 성장 그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경영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심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5년 내에 그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가 그게 지금 후퇴돼가지고 지금 현재 9,100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그 우리보다 조금 노동 문화가 좀 선진적인 그런 국가들의 이와 같은 마인드를 좀 우리 경영계나 정부가 좀 받아들여서 좀 그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좀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소박하게 그렇게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 그러게요. 그렇다면 정말 소비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좀 더 쓸 수 있는데 말이에요. 네. 예. 그 경영계는 사실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자꾸 그러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인간답게.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독일 경제나 한국 경제나 어렵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들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줄어서 독일은 상당히 지금 높은 에너지 그 비용을 치러야 되고 올 겨울에도 지금 천연가스가 완전히 이제 동결이 되면은 이제 공급이 동결되면은 엄청나게 뛸 거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런 거 상황을 생각하면은 정부나 경영계가 노동자들의 이러한 삶의 질을 좀 한번 돌아보는 거는 좀 더 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가진 자들의 여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이기도 하고요. 가지기 위해서는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나눔을 먼저 둔다면 조금 방향이 그 노동자에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을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혁의 곡 함께 들을까요? 소녀.